안녕하세요. 오늘은 양극단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피격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은 피격 이후에 이렇게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폴리처 작가상을 받은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데, 피격 이후에 이렇게 파이팅을 맺히는 장면입니다. 이번 7월 13일 현지 시각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유스 현장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부축을 받고 있는 사진 방금 보셨습니다. 이 사진과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은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격범 토마스 메스 클루스라는 20세 청년이 당시 현장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건물에 어떻게 경호원에 발각되지 않고 침입이 가능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당일 범인이 수상한 이동에 대해 경찰에 당일 그 유세 현장에 있던 미국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 왜 바로 이런 그 상황을 저질 안 했는지, 이것도 의문점입니다. 세 번째는 총격이 가능한 충분한 거리죠. 그런 거리에 건물 옥상에 왜 경호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 다른 쪽에 이 청년을 저격한 그 말하자면 경호원들은 다른 건물 옥상에 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정작 이 사건에 피격을 한 청년이 있던 그 건물 옥상에는 경호원이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은 극단적인 양당 정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963년 미국은 당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끝내 전투병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2일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케네디 암살 사건은 조사를 했지만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이 베트남 파병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아직 밝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당일 피격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지지자 수천 명이 미 의회 의사당을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4명이 죽고 5명이 다쳤으며 폭동의 주동자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인 미국이 정치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양당 정치의 대립은
증오의 정치가 변하고 언론조차 이러한 증오의 정치를 중재하고 화합하는 것보다 어느 한편에 서서 부활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종주국인 미국 정치가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 의회제도, 주 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적합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암살 사건 이후, 피격 사건 이후 미국은 기본적으로 총기 사유가 허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 또 이런 사건이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대책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에서 다국화 체제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후에 러시아를 유엔을 중심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 유엔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자국의 국격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양당의 정책, 전략 대결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정치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2022년, 오자가 났군요.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가두 연설 중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암살범 야마가미 데시아는 범행 동기로 모친이 다니고 있는 종교단체가 자민련과 아베 전 총리가 관계가 있으며 모친이 이와 관련하여 지나친 헌금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은 이 암살범과 관련해 있다고 보여지는 일본 통일교에서 신도 100명 이상이 일본 자민당 의원 비서로 활동하며 이들을 공설 비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공설 비서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그런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 자민당 의원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2023년 4월 15일 일본 와카야마시 중현 보궐선거 중에 유세 중에 기사총리를 노리고 사제 폭탄물이 투척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그런 정치인에 대한 피해 행위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내가 이재명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쓴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습격당했습니다. 생명이 유력해지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의 대결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당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 제도에서 의미 있는 정치를 진출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사실 이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일제강점, 6.25 전쟁, 분단국가에서 오는 상처가 사상의 대립으로 지속되면서 정치 테러의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 시기를 비하하는 그런 여론과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놓고도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또 그 의견 차이가 심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념적인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양당의 말하자면 지지와 그리고 또 증오하는 정치를 낳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 세계 양극단의 정치가 횡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인류의 정치적으로 희망이냐 이런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K컬처, 전 세계 국민들이 이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K민주주의가, K컬처처럼 K민주주의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시스템의 측면에서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 모델과 권위주의 모델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모델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그 중심 국가이고, 권위주의 모델은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권위주의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모델이 양쪽으로는 위에 있지만 질적으로는 스스로 많은 갈등과 모순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동학혁명,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 모델이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지난 시기에 서세 동점의 서구 민주주의는 이것은 한마디로 양주강식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세성점, 도세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세 동점과 똑같이 동해에서 서쪽으로 진출해서 점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동세서점에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저는 홍익민주주의를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홍익민주주의는 주권자 중심의 민주주의이고 공정 공생의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나라 침략하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정 공생 공용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랑스러운 K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교체, 정권교체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 K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그러한 중대한 그리고 역사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